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정국 속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청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필요한 예산보다 반영이 덜 돼 추가 협상을 통해 증액을 요청하려고 한 건데 계엄 사태로 전혀 반영이 안 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은 험난해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일단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 사업 차질을 막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지방 재정의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와 세종 충남도의 증액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4조 4,728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정한 대전시는 일부 반영 또는 삭감된 2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1,846억 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600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 51억 원도 국비 확보에 실패해 내년에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각각 1조 9,818억 원과 11조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던 세종시와 충남도도 비상입니다. 세종시는 부강역, 북대전 IC 연결도로와 세종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설치 예산의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졌고 충남도는 추가 증액을 요구한 아산경찰병원 설립과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일단 지방비를 투입한 뒤 향후 진행될 정부 추경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서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현안 사업에 지방비가 대거 투입될 경우 내년도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예산을 쓰고자 할 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속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탄핵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가부 표명 없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여당의 표결 불참 규례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성일종, 강승규 의원은 여전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 군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이 파괴되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시작 전 시위를 마친 박 군수는 직무실 벽면에 게시된 정부의 국정 목표가 적힌 액자도 철거하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빨리 민주주의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장의 하나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될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28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4년 동안 공사와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2028년 말에 개통한다는 계획인데 트램 도입이 예상되는 교통 체증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시민의 오랜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1996년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무려 28년 만입니다. 경전철과 모노레일, 자기부상 열차 등 방식과 노선 등 갈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소 트램 방식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지상에서부터 바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상당히 환경 친화적이고 교통약자 친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는 38.8km 구간을 15개 공구로 나눈 뒤 당장 연축 차량 기지에서 중리동까지 1, 2공구와 충남대학교에서 상대동 7공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나머지 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뒤 6개월간의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2028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4년에 가까운 공사 기간을 비롯해 트램 완공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들면서 예상되는 교통체증입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출퇴근 때 엄청 밀립니다. 출근할 때. 근데 트램이 있으면은 아주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대전시는 트램 노선 공사로 차선을 모두 막는 일은 없다며 차로 점유를 최소화하고 보도를 일부 차선으로 바꾸는 등 차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통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일단 보도를 일부 인도를 축소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또 노선 완공 이후에도 트램과 버스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혼용 차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대로템이 제작 중인 수소 트램 디자인 초안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최종 디자인은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확정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임시 가교가 설치되고 있는 유등교의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유등교는 170m 길이로 도시철도 2호선 2개 차로와 6개 차선을 합해 8차로 규모로 지어집니다. 특히 교각과 교각 사이 공간을 3차례 연속 아치 형태로 디자인해 물 수제비를 형상화했으며 폭우 시 하천 흐름에 영향을 덜 주도록 교각 수도 6개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8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일주일 만에 파업을 풀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4조 2교대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급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재로 내년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 영역을 통해 개선책을 찾기로 하고 신규 노선의 외주 중단과 함께 인력 부족은 충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자들은 오늘 저녁 7시부터 현업에 복귀했고 내일 첫 차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됩니다. 농촌에 있는 펜션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뒤 환각 파티를 벌인 20, 30대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주요 참가자였던 베트남 주부는 젊은 여성들과 마약 파티를 하고 싶다는 남성들의 부탁을 받고 여대생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지역 농촌마저 외국인들의 마약 파티 장소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에 있는 펜션.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펜션 2층으로 들이닥칩니다. 펜션 안에 있던 남녀 3쌍은 모두 베트남인들로 마약 파티를 위해 경기도 광주와 경북 경산 등에서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약을 와서 지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은 엑스터시 32.5종과 케타민 9.41g. 이들은 술에 엑스터시를 타 마시거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주부 33살 A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한 뒤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모인 온라인 채팅방에서 마약 파티 참여자를 물색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식품회사와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남성 3명과 접촉한 A씨는 젊은 여성들과 함께 투약하자는 남성들의 부탁으로 베트남 여대생 2명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피의자들이 마약 파티를 벌일 것으로 의심되는 펜션 주변에서 잠복을 하였고 이후에 범인들이 그 마약 파티를 벌였을 시간대에 저희가 급습을 해서 현장에서 전원 6명을 검거하고 경찰은 베트남인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기고 불법 체류자 3명에 대해선 국외 추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 지역 대학병원들이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쳐 병원 운영난과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충남대병원은 80명 모집에 3명만 지원했고 44명을 모집한 건양대병원도 지원자가 5명, 38명을 목표로 했던 을지대병원은 지원자가 2명에 그쳤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3일 발표된 전공의 복귀, 처단 포고령이 내부 반발을 더욱 키우면서 지원자가 더 저조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행 모습을 SNS에 올린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보문산과 중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5살 A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30대 B씨와 10대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NS에서 A양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다툼이 생기자 사과를 강요하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당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무심코 버리는 폐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대부분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남도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열분해 방식을 도입해 폐비닐에서 항공유 등을 뽑아내는 고품질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자 봉지부터 라면 포장지 등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된 폐비닐들입니다. 이러한 폐비닐은 압축해 고형 폐기물 연료로 만든 뒤 소각해 열 에너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폐비닐을 소각하지 않고 섭씨 400도 정도로 가열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방식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열분해 방식은 정제 과정을 거쳐 나프타나 등유, 경유, 항공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 방식입니다. 저희가 대기 장치를 통해서 또 세척을 다 거친 다음에 대기 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각으로 태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특별도를 선언한 충남도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고품질 자원화를 위해 도내 식음과 석유화학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자치단체들이 폐비닐 분리수거와 선별 작업을 맡고 재활용 업체에서 열분해유를 생산하면 석유화학 업체들은 정제 공정을 통해 고품질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폐비닐이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탈플라스틱 실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시키는 등 사용 최소화를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 30%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현재 40%대인 재활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충남형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를 구축해 고품질 자원화 생태계를 만들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해 맞춤형 플라스틱 순환 경제 모델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5분쯤 보령시 오천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3시간 2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닭 4만 3천여 마리가 폐사하고 1,342제곱미터가 소실돼 5,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에는 아산시 배방읍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고 사고의 충격으로 엔진룸에서 난 불을 시민들이 진압했습니다.